네, 국내 메르스 감염 사망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확진 환자도 6명이 늘었고 이 중에는 3차 감염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내 전파이지만 자칫 지역사회로 번지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부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금까지의 추세를 저희들이 좀 그래프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난달 20일 최초 확진 환자와 부인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같은 병실을 쓴 환자를 비롯해서 26일에 이 환자의 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27일에 1명, 28일에 2명, 29일에 5명, 30일에는 1명, 31일에는 2명, 또 오늘 6월 1일에는 3명,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해서 총 25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밤 사이에 추가 감염자가 계속 확인이 되면서 확진 환자는 25명이 됐습니다. 14일부터 그러니까 지난 첫 발생일부터 시작해도 14일이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되면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너무 빠릅니다. 예. 네, 사실 너무 빠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빠른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빠르고 예. 또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 사르스보다도 네.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애초에 메르스 바이러스는 중동에서 연구하기로는 한 명이 0.7명을 감염시킨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예. 한 사람당 감염시키는 비율 이것도 큰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여태까지 관찰되지 않던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좀 생겼다. 왜 그런 걸까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환자가 확진되기 전에 예.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어서 바이러스가 몸에 많은 상태로 병원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간 것이 아니라 몇 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다닌 병원들의 의료진 또 최종적으로 가게 된 그 병원에서 여러 사람을 옮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기본적으로 메르스라고 하는 게 확진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이미 환자가 많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 바이러스가 몸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걸렸어요. 예. 그리고 잠복기라는 게 한 14일인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발열이 되고 사망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진행 과정으로 봤을 때 네. 언제 다른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이렇게 전염을 시키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잠복기가 2일부터 14일인데 예.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공격을 빨리 받아서 바이러스가 빨리 증식하니까 잠복기가 짧을 거고 예. 면역력이 좀 강한 사람은 잠복기가 좀 더 길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감염이 되고 나서 잠복기는 최대 14일이지만 예. 감염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 5에서 6일 정도의 발열이 나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몸 바깥쪽으로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환자가 열이 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증상입니다. 발열이. 그러니까 네. 발열이 충분히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많아져서 예. 우리 몸이 그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전쟁을 하는 하고 결과로서 예. 나타나는 게 그렇죠. 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난다. 그것은 이미 그 환자의 몸 속에 상당히 바이러스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복기가 2주 정도, 최대 2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잠복기에서는 감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감염이 되었는데 네. 열이 충분히 나지 않을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그냥 소멸되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 면역력이 강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끝나는 분도 그렇죠. 그렇게 있는 끝날 거고요.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발열이 충분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나를 이기더라도 바이러스 양이 충분하지 않고 또 활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기간에는 전염력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증상이 그러니까 되는 열 것이죠. 날 때가 제일 감염이 제일 쉬운 그렇죠. 건데 예. 병원에 갈 때가 바로 그 열 날 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첫 번째 환자가 병원에 갈 때 예. 이미 그 상황이 상당히 심각할 때 그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중국을 간 40대 우리나라 환자에게 수도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에서 어느 정도 발열이 관찰되었는데도 이 환자가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이 환자가 중국에 가서 발열이 난 상황과 발열이 이미 났을 때 중국을 간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행기를 같이 탔던 사람들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높아지는 예,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러면 겁니다. 한 번 열이 났다가 조금 좀 괜찮아졌어도 예. 일단 열이 났기 때문에 이 전염시킬 가능성은 높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방역 당국이 공항에서 열 감지기로 테스트를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초기 증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열이 나면서 메르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네. 그대로 병원에 가면 또 다른 환자들 위험하게 빠뜨릴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남이 나에게 옮기는 것도 차단하지만 예. 내가 잠정적으로 남에게 옮기는 것도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에게 열이 나고 내가 혹시 메르스에 감염된 것 같다고 하는 우려가 있을 때는 내 자신이 마스크를 해서 남에게 옮길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메르스에 걸려서 사망한 두 사람의 행적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기 전 단계도 짚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50대 여성입니다. 네, 첫 번째 사망자 5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최초 확진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접촉도 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퇴원 뒤에 또 다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습니다. 이 환자는 보건당국이 격리 대상으로 분류한 682명 당시에 의심 환자 가운데 한 명인데요. 보건당국은 초기에 이 환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뒤늦게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지금 저 과정에서 25일부터 1일까지의 행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접촉을 했고 이미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퇴원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병원에 입원할 때는 이제 열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도 어느 정도는 내가 메르스 환자일 거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새로운 병원에 25일 옮긴 날부터 1일까지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렇죠. 의료진도 몰랐어요. 네.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그때서야 오늘 아침에 양성 반응 나왔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환자 입장에서는요, 이해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이 좀 났다고, 나 메르스 환자요, 좀 어떻게 좀 해주시오라고 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뭐 생업도 있고 뭐 애들도 돌봐야 되고 네. 뭐 개인적인 사정이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모르죠. 아.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방역 당국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역학조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점이거든요.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신고를 하는 게 1차가 아니고 조사를 통해서 감염된 확진 환자가 만난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혹여라도 빠진 것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고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더하는 것이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그 역학조사에서 빠졌다는 거죠. 자꾸 역학조사의 중요성이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왜 그러느냐. 이런 감염성 전염병은 예. 초기 대처, 뭐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해보죠. 그렇죠. 그 골든타임이 전체의 국면을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실패하게 되면 전체 국면이 완전히 그냥 걷잡을 수 없어지게 되게 되는 그렇다면 것이죠. 지금의 상황, 우리 보건당국의 대처 실패라고 보시는지요? 실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차 감염자가 생긴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네. 3차 감염자가 그래도 격리된 사람들 중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렇죠. 사실이에요. 병원에서. 예. 3차 감염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강력히 시사하느냐 하면 20여 명이나 되는 2차 감염자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3차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을 추적 조사해서 다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격리된 사람들 중에서 3차 감염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혹시라도 2차 감염자 중에서 빠진 사람들을 역학조사해서 찾아서 지금이라도 면밀히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로 3차 감염자가 번진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병원 내에서 질병관리본부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 내에서 3차 감염자가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 현재로는 지금은 그렇다는 그런 거죠. 겁니다. 앞으로는 예, 또 예. 어떻게 하지만 될 14일의 거라고 잠복기는 보십니까?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그거 것이죠. 지나봐야 이제 확실한 그렇죠. 거죠. 예, 3차 감염을 자꾸 우려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현재로는 격리된
컨트롤 중인, 모니터링 중인 2명에게서 3차 감염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충분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지금 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궁금한 건요. 어느 분은 걸려서 사망에 이르고요. 또 어느 분은 지금 계속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걸렸다고 해서 다 사망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치사율이 높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더 위험한 분들인지, 예를 들어서 신장이 안 좋다든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사망하신 두 분은 애석하게도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기저질환.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 사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었습니다, 아하. 사실은. 자,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제 아까 열이 나고 쭉 해서 더 진행이 되면 폐렴, 예. 또 이제 호흡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네, 호흡곤란. 그래서 이제 산소 호흡기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 그 장기의 첫 번째 타겟이 신장입니다. 콩팥. 예. 그런 다음에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 그래서 다른 장기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하. 다른 장기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제 폐혈증이나 호흡 곤란이 극심해지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발성 장기 손상의 첫 타겟이 콩팥이니까 이미 이 두 분들은 한 분은 콩팥이 없고 예. 다른 한 분은 신장 투석증이었으니까 상당히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콩팥 기능을 더 데미지를 주게 되면 예.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 일어나면서 사망의 가능성이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건강한 다른 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으니까 면역력이 있고 젊은 분들이고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가기 전에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다른 환자들은 예. 잘 컨트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콩팥 안 좋으신 분 더 조심해야 그렇게 되고요. 해야 되죠. 그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 연세 많으신- 호흡기 안 좋은 예, 분들. 호흡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식 환자. 예,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심장이 또 안 좋으신 분, 이런 분들도 매우 조심을 하셔야 아까 됩니다. 그 고혈압도 있던데 고혈압도 그렇죠. 예, 고혈압, 예, 심장 안 좋으신 분 이런 분들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메르스로 인해서만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합병증 때문에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질병이 있고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키면은 기본적인 질병 플러스 감염에 의해서 합병증이 유발되거나 기능을 더 공격을 많이 받아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건요. 이 지금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70대 지금 방송 보시고도 나 신장 안 좋은데 예. 나 그 천식 있는데 네. 병원 가야 돼. 예. 자, 병원이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통원 치료가 있고요. 입원 치료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걸리신 분들로만 봐서는 일단은 통원 잠깐 병원 가서 문진했다가 걸렸다는 보고는 아직은 없는데 이게 입원 환자인 경우는 아무래도 병실에 그 의료진 접촉 기간도 많고 그렇지만 지금 의사 선생님 또는 그 박사님 입장에서는 네. 병원의 통원 치료도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 가시는 거를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건강한 사람이 간다고 해서 꼭 감염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이것이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고 하는 확증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병원에 가서 내가 공기에 접촉한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내가 감염이 된다고 하는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고 또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 병원을 염려해서 병원을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무슨 병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예. 병원을 가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가시기를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네. 또 병원을 갔다 오시거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일 경우에는 꼭 비누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시고 세안을 하시는 그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마스크는 지금 이 국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호 수단이 되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라도 꼭 마스크 착용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